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제 생활 범위 내에서는 A15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원래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플러스를 비교하는 컨텐츠를 촬영해볼까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이 많더라고요. 이미 비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은 제가 쇼츠로 간단하게 딱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두 녀석을 실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거의 한 달 이상 사용했고 얘는 일주일 가깝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를 메인으로 썼던 사람이 느끼는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도 디자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성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고요. 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프로가 훨씬 예쁩니다. 뒷면에 무광의 아주 고급스러운 강화 유리와 측면에 반짝반짝 빛나는 스틸 소재는 누가 봐도 조금 더 비싸구나 이런 느낌을 자아내고요. 카메라 비율이 조금 미쳐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프로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물론 일반 버전도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 골드 색상은 촌스러운 골드가 아닌 아주 고급스러운 골드 색상을 보여줍니다.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애플 스토어 가셔서 한번 실제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작 중요한 건 이 녀석의 장점 단점이죠. 장점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우선 체감적으로 가장 와닿는 장점은 뭐니 해도 가벼운 무게입니다. 6.1인치에 206g 미쳐버린 프로죠. 그리고 203g에 6.7인치 플러스 정작 더 가볍습니다. 이게 사실 손으로 들어봤을 때 인간 저울이 아닌 이상 거의 똑같이 느껴질 무게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무게는 얘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마 부피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프로는 크기가 작다 보니 손 한쪽에 좀 무게가 쏠린다라고 할까요? 실제로 들고 사용해보면 프로가 조금 더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강한 편이고요. 무게중심도 카메라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 프로가 조금 더 불편하다고 느껴졌어요. 200g이 넘게 되면 무조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화면이 크면 이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6.1인치에 무거운 거라 장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게 때문에 일반 버전이 상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점, 아직도 충분한 성능입니다. 이번 아이폰 14 일반 버전이 쓰레기로 취급당하는 이유가 애플 최초로 1년 전 묵은 칩셋을 사용했다는 거죠. 저도 이 더럽게 무거운 프로를 선택한 이유도 그 칩셋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A16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제 생활 범위 내에서는 A15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카톡이나 인터넷,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게임, 카메라 사용 모든 부분에서도 아주 충분하죠. 칩셋 때문에 아이폰 14를 안 산다? 이건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램 때문에 진짜 아이폰을 오래오래 쓰고 싶어서 4기가의 LPDDR4가 박힌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프로를 살만하죠. 그리고 제가 또 후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카메라 차이도 나긴 나요.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이 걸린다면 프로 사는 거 이해가 가지만 성능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이번 아이폰 14 일반 버전은 프로에 비하면 가성비 괜찮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플러스 버전은 더더욱 그렇죠. 미국 현지 가격을 대입해서 환율로 계산하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6.7인치에 A15이 박힌 아이폰 14 플러스가 135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맥스로 가게 되면 6.7인치라는 화면은 좋긴 하지만 너무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충분히 넓은 화면과 큰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정말 좋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만족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녀석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실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이 카메라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 카메라 사용이 많습니다. 특히 B컷으로 자주 사용하는 영상 촬영이 많기 때문에 3개의 카메라가 주는 줌 기능은 확실히 저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한 세대 차이 나는 손떨방 성능, 액션캠 모드 등 모든 면에서 카메라만큼은 우월하긴 했습니다. 사진도 간단히 비교해보면 밝은 낮에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확대해보면 디테일 차이가 나고요. 센서부터가 다르죠. 4800만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로우 모드도 없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후반 작업도 좀 하신다면 일반 버전은 좀 아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사용하는 범위고요. 일반인 분들에게는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데 사용할 사진만 촬영하면 되니까 이 녀석도 충분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눈갱이죠. 디스플레이 차이인데요. 우리 눈은 정말 간사합니다. 120Hz 부드러운 화면에 적응해버린 저는 진짜 이렇게 언락 순간부터 차이를 크게 느껴요. 그냥 심하게 말하면 UI 자체가 다른 게 아닌가.
얘는 아이폰, 얘는 뭔가 중국 폰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역체감이 큰 편입니다. 또 주사율 때문에 AOD 기능도 없죠. 이것도 역체감이 많아요. 한 번씩 시간만 그냥 보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때 전원 누르는 게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도 차이가 나죠. 특히 밝은 대낮에 비교를 해보면 일반 버전은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졌고요. 진짜 프로는 딱 알맞아요. 실내에서 봤을 때나 실외에서 봤을 때나 그냥 거의 동일한 화면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저는 없었어요. 사실 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가장 큰 끝나누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역체감이 거의 없었고요. 정작 영상을 볼 때는 노치가 더 편하다고도 느껴졌습니다. 물론 최근 iOS 16.1이 업데이트되면서 서드파티 앱들도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는 차이가 더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일주일 사용한 거니까 그때는 차이가 없었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이제 그럼 종합해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4와 14 프로는 끝나누기가 역대급이라고 해도 팀 쿡이 할 말이 없죠. 스펙표를 봤을 때 더더욱 피부에 와닿는 이유가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들이 A15 그리고 1년이란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는 15 요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끝나누기가 심하게 된 느낌이 우리를 더더욱 무서움에 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프로를 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2022년 현재 실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차이는 스펙표와는 달랐습니다. A15 바이오닉 칩셋은 여전히 강력하고 간단한 사진들도 잘 찍어내죠. 정작 합리적인 가격, 더 오래가는 배터리, 가벼운 무게가 주는 이득이 실생활에선 더 와닿는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2022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2023년, 2024년, iOS 17, iOS 18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란 게 보통 1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죠. 특히 램이 4기가인 거. 아마 추후에 iOS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램은 무조건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대역폭도 더 넓으면 좋고. 그래서 결론, 스마트폰을 1년이나 2년마다 바꾼다. 그러면 아이폰 14를 사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을 4년, 5년 쓰고 싶다. 그러면 프로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아이폰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 근데 정작 1, 2년마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분들은 프로를 산단 말이죠. 저처럼 뭐 테크에 관심이 많다거나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프로를 사죠. 정작 오래 쓰는 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